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명과 계명과 아우를 짓는 방법과 진로 컨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름을 짓는 장명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음양오행이라든가 용신장명법이라든가 수리장명법, 그 외에도 주역장명법, 육친장명법, 성격장명법 등 거의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자, 장명법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 저는 이제 장명이나 계명이나 아홉 컨설팅을 할 때 방금 전에 위에서 열거한 일반 장명법 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주 오행 중에서 고립된 오행이 있습니다. 고립당한 오행. 이것은 건강 때문에 고립 오행을 보완해 주는 것에 1차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존재 오행. 사주에서 비식재가 아닌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없는 오행이 있지요. 이것을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에 관계없이 일단 보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오행과 무존재 오행은 건강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용신장명법이라고 해서 용신과 희신에만 골몰하죠. 지금 장명법. 자, 그래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장명을 할 때 그 대상자의 그릇에 맞는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맞게 짓 때 반드시 진로 직업적성과 맞는 진로 맞춤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시대 감각에 맞는 세련된 이름. 시대 감각에 맞는 세련된 이름. 과거에는 뭐 순자, 숙자, 자자, 옥자, 예전에는 이런 이름을 썼는데 시대가 변하면 한글 이름이라든가 상당히 빠르게 시대 감각에 맞는 이름이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안에 한자도 좋아야 되지만 뜻, 즉 가치관과 이념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좋은 의미의 한자와 의미로 짓되 마지막으로 이름은 부르기 쉽고 듣는 사람으로부터 듣기 좋아야 됩니다. 물론 이름이 두음법칙으로 발음되는 이름은 좋지 못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영이 있고 어령이 있다. 그러면 영으로도 발음되고 어령 이렇게 두음법칙으로 발음되면 별로 안 좋다. 열이라든가 렬이라든가. 그래서 두음법칙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기존의 장명법에서 꼭 취용할 것만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 발전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 계명, 아호의 진로적성을 플러스해가지고 이렇게 종합 컨설팅을 하는데요. 자, 장명하면 여러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15세기 훈민정음 해례본가 1446년 그 다음에 18세기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그 학설이 있지요. 이게 대립이 됩니다. 토음과 수음이. 그러니까 아설, 순치, 후 이 중에서 순음과 후음, 다시 말해서 자음에서 이음과 히읗,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그래서 어떤 것이 목구멍소리고 어떤 것이 입술소리다. 순음과 후음을 두고 15세기 훈민정음이 맞다. 18세기 신경준설이 맞다. 이것이 아주 갑론을박이죠. 그런데 이 토음과 수음 이것은 초성에 해당되는데 이 초성만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토음이 이응 히읗이다 아니다. 토음이 미응 미읍 피읍이다. 순음 입술음이 이응 히읗이다. 미음 비읍 피읍이다. 이것은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초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성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성이 있지요. 모음이 있습니다. 초성은 자음이지요. 중성은 모음입니다. 모음도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고 양모음이 있고 음모음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는데 이 중성을 간과하고 초성만 가지고 갑론을박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받침이 있습니다. 이걸 종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설순치음을 따져야지 그렇지 않고 초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식중팔구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즉 구시대의 고루한 장명법으로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어떤 음에는 그 음파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음파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운이 되고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사주가 나쁘면 계명을 하라고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명, 장명, 계명 이것은 함부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최소한 이름을 제대로 지으려면 국문학과 출신이라든가 한문학과 출신이라든가 철학과 출신이라든가 최소한 장명과 관련 한글 한자를 전공한 전공자 출신에게 제값을 주고 제대로 장명을 하던가 계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 조상께서 주신 이름을 극히 촌스럽지 않은 한 이름을 계명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계명보다는 아호를 잘 지어서 충무공 이순신장, 백범김구 전부 성공한 사람들은 호를 쓰지. 왜 쓸까요? 바로 사주나 이름의 부족한 기운으로 개운을 위해서. 그래서 아호를 지어서 아호는 부르는 게 아니죠. 사인으로 활용하거나 닉네임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면 개운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명할 때 장명가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두세 개 지어주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 두세 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옥신각신해지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부정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줄 때는 쌍방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1, 20개의 이름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상담 신청자, 계명, 장명 신청자가 그 중에서 고른 이름을 가지고 그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거기에 맞는 한자와 좋은 뜻을 융합해서 지으면 쌍방간에 화합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주 뒤탈도 없고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장명 이제 컨설팅을 저한테 의뢰를 해서 진로 맞춤형 장명 컨설팅을 한 사례를 실제 한번 소개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명식은 올해 11월 달에 2021년 양력 11월 5일 새벽 2시 32분에 출생한 여자아이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출생했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장명, 이름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이제 맡긴 경우. 신축년 올해 무술월 11월 정사일 신축시입니다. 자, 대운은 1대운, 2대운, 3대운부터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대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자, 우선 사주팔자를 오행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연, 월, 일시에서 이게 본인이기 때문에 정화일간, 화가 비경겁제, 토가 식신상간, 금이 편제정제, 수가 편간정간, 목이 편인정인입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개수를 봅니다. 목, 인성이 없죠. 사지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2개가 있죠. 정화사화. 화, 비경겁제가 2개가 간여지도. 토가 많지요. 토가 축토, 무토, 술토, 축토 무려 4개가 있지요. 토가 4개. 금은 2개, 신금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간성이 없습니다. 여자의 사주에 수간성이 없다. 그러면 간성은 뭡니까? 학교도 되고 직장도 되고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도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간성이 없는 무간성 사주다. 물론 축중개수가 지장간에는 들어있지요. 그렇지만은 원국에 없는 무간사주가 이렇게 꽁꽁한 축토 안에 개수가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추운 축토 속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수간성을 이름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월지와 일지가 술토와 사화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조열하지요. 그래서 일단 수간성을 이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존재지요. 없으면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직장, 남편, 학교이기 때문에. 2번째는 목인성. 목인성도 필요하지요. 왜 필요할까요? 사주에 없으면서 이 사주가 술중 무토가 투관된 상관격이지요. 자, 상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상관이 2개, 식신이 2개. 그런데 인성이 없습니다. 자, 상관과 식신은 악셀에다 자동차에. 그런데 인성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기운도 반드시 집어넣어줘야지. 수기운, 목기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화가 25점, 10점, 15점 합치니까 25점. 그 다음에 토가 65점. 30점, 45점, 55점, 65점. 그 다음에 금이 20점, 10점, 10점, 20점. 그 다음에 수는 빵점. 자, 3가지 기운으로만 되어 있죠. 3기성상격이라고 하는데 1, 2, 3 화, 토, 금이 차례대로 이루어진 3기성상격이다. 3가지 기운. 물론 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준 3기성상격이다. 준 3기성상격. 자, 그래도 이렇게 차례대로 화, 토, 금만 있고 수, 목은 없는 경우 이거는 괜찮은 사주입니다. 불리한 사주가 아니다. 물론 지금 상관격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이제 진로 직업적성에서 일반 직장 생활은 불가능하지. 왜 그럴까요? 전문 자유직 프리랜서. 언변수를 활용하는 교수, 교사, 강사, 상담사라든가 전문자이직 프리랜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서도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서 간성까지 없으니까 역시 결혼도 늦게 35세 전후에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예. 자,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성이 서씨입니다. 그러면 서지아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선택하기 전에 이 지아뿐만 아니라 수와 이 여러 가지 10개에서 20개를 제가
우선 당사자 신청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로. 그 중에서 선택한 이름, 가족들이라든가 친지들이 종합적으로 선택한 이 이름이 가장 좋다. 그러면 이 아이의 모든 가족들이 협의가 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제가 최종 장명 한자와 의미와 획수를 종합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의 장명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법을 전부 융합을 해서 이제 지었습니다. 1차적으로 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기운을 집어넣는 겁니다. 못지자, 연못지자지요. 여기 삼수변이 있습니다. 이 삼수변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사획입니다. 물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성의 기운을 이름의 중심에 강하게 집어넣었다. 가운데 자에. 자, 그리고 의미를 보겠습니다. 연못지의 아름다울과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름다울 아자, 연못지자. 그래서 세련되고 이름이 가치관과 명분과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잘 자라라. 그 다음에 자 한글로는 예를 들어서 토금금이죠. 토생금. 한글로 상생관계가 되면서 한자에서도 일단 부족한 기운을 집어넣었고 획수에서도 서가 10획, 연못지가 7획, 아름다우라가 8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양이 겸비되어 있지요. 짝수, 홀수, 짝수, 음양 5행, 획수 5행은 맞춰줘야 되고 이것을 다 합치면 25획이 되지요. 8획 플러스 7획 플러스 10획 이렇게 되면 25획이 됩니다. 원형 이정격에서. 그러면 인생 총운과 그 다음에 이런 운이 25획은 대길, 크게 길한 획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뭐 성은 바꿀 수 없죠. 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장명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9가지 예를 들어서 목기운도 인성이 용신이지요. 역부용신이 목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격국용신은 상관격이기 때문에 상관생재 여기도 상관생재이기 때문에 격국용신은 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의 기운을 강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태림하게 되면 칼태자에 숲을 입자. 큰 숲을 이룬다. 그러면 이 사주에 목이 없는데 큰 숲을 집어넣지. 그 다음에 수림이란 이게 그 물과 우거진 나무. 수림. 태림이라든가 수림이라든가. 뭐 그 외에 이 청목 해가지고 청목을 해가지고 역시 물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맑을 청자지요. 푸를 청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무목. 이렇게 되면 푸른 나무에서 이 사주에 부족한 목기운은 아호로 해서 닉네임이라든가 뭐 카드 사인, 통장 사인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름은 부르면 되고 그래서 기존의 그 고리타분한 이 장명법보다는 그래서 이 사주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 진로, 이 아이가 갈 진로는 직장보다는 전문자이직 프리랜서 결국 나중에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대우는 굉장히 좋죠. 수가 없는데 해자축 수로 흘렀고 조가 해결됐고 31세부터 인묘진 완전히 무인성 사주의 인성이 보완이 됐지요. 그래서 조론과 억부론과 격국론 그 다음에 진로적성까지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명, 계명, 아우라든가 이런 것은 진로 맞춤형 그리고 이제 가치관과 명분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나쁜 사주랑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목이 없어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을 불러야 되니까 이것을 함부로 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계명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은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에게 이렇게 장명을 제값을 주고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장명, 개명, 아홉 진로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렸는데요. 심사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